안녕하세요. 4월 9일 수요일 뉴스캐치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IRS 정보 공유 협약을 두고 내부 반발이 커지며 수장이 전격 사임했습니다. 도미니카 클럽 붕괴 참사로 유명 가수와 전직 MLB 선수를 포함해 9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한미 정상 첫 통화에서 트럼프 2기 동맹 무역 북핵 공조 강화를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에 한덕수 대통령 대행은 맞대응보다 협상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104% 경고에 중국은 끝까지 맞서겠다며 정면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외에도 대한 협상 여지를 남기며 유연한 무역 해법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무원 감축안에 연방 대법원이 복직 명령을 일시 중단하며 잠정 승소했습니다. 네타냐후는 이란 핵시설을 리비아처럼 제거하자고 주장하며 트럼프도 이에 동조했습니다. 한국계 우주비행사 자니킴이 러시아 소유스를 타고 국제우주정거장으로 향했습니다. 100년 만의 폭우로 오하이오강 유역에 역대급 홍수가 발생하며 마을이 고립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조기 대선이 확정되며 여야 대권 주자들이 잇따라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뉴스캐치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국세청 IRS가 불법 체류자 단속을 위해 이민당국과 납세자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례적인 조치에 내부 반발은 물론 국장 대행이 사임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유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번 사태의 발단은 IRS와 국토안보부 ICE 간의 세금 정보 공유 협약이 법원 문서로 제출되면서 알려졌습니다. 이 협약은 ITN, 즉 납세자 번호를 사용하는 불법 체류자의 정보를 이민 단속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 내용입니다. 그럼 불법 체류자들이 IRS에 제출한 이름과 주소 정보가 이제 ICE의 단속 대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말이군요. 맞습니다. IRS는 원래 타 기관과의 정보 공유에 매우 엄격하지만 이번 협약은 범죄 수사 목적이라는 명분 하에 예외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헌법상 사생활 침해 논란과 함께 이민자들의 납세 위축, 세수 손실, 행정 신뢰도 저하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IRS 내부에서도 반발이 컸다고 들었습니다. 국장 대행의 사임도 이와 관련된 결정인가요? 그렇습니다. IRS 국장 대행 멜라니 크라우스는 이번 협약 체결에서 완전히 배제됐고 관련 내용을 언론 보도로 사후에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IRS는 더 이상 독립적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며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로써 IRS는 3개월 만에 수장이 3번 교체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IRS 안팎으로 대혼란인데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정치권에서도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회 히스패닉 코커스 소속 민주당 의원 23명은 재무부에 협약 철회를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고 시카고 지역 이민자 단체는 이미 IR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이번 협약은 세금 시스템의 신뢰를 훼손하는 위험한 전환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납세자와 정부 간 신뢰가 기반인 IRS에서 이러한 변화가 몰고 올 파장은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미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추가 소식도 계속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백 명이 모인 나이트클럽에서 지붕이 무너지며 113명이 숨지고 155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정치인, 예술계, 스포츠계 인사까지 희생되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은범 리포터 연결합니다. 현재까지 최소 113명이 숨지고 155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는 산토도밍고의 유명 클럽 제트셋에서 8일 새벽 12시 44분경에 발생했습니다. 도미니카 국민 가수 루비 페레스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메렝게의 최고 목소리로 불리던 인물로 사고 소식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향년 69세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미니카 몬테크리스티 주지사이자 메이저리직 MLB 투수 옥타비오 도텔은 병원 이송 중 사망했고 워싱턴 내셔널스 출신 토니 블랑코 역시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도미니카 스포츠부가 공식 확인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페레스 밴드의 색소폰 연주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미니카 비상대책본부는 현재 오 무너진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과도한 인원 수용과 진동에 의한 구조물 약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인원 수용과 진동에 의한 구조물 약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도 SNS를 통해 퍼지고 있으며 현지 언론은 이를 근거로 붕괴 당시의 긴박함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현지 반응은 어떻습니까? 도미니카 대통령 루이스 아비나데르는 제트셋 클럽 참사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도미니카 국민에게 깊은 위로를 보낸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멜럽 맨프레드는 옥타비오 도텔, 토니 블랑코, 넬시 크루즈 등 모든 희생자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도미니카 야구계 전체가 큰 슬픔에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HTC 뉴스캐치 김윤범 기자였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윤범 리포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 정상이 첫 통화를 가졌습니다. 양측은 동맹 경제협력, 북핵 공조 등 폭넓은 현안을 놓고 28분간 의견을 교환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아람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 기자? 네, 이번 전화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취임한 이후 78일 만에 성사된 한미 정상 간 첫 공식 소통입니다. 양측은 안보, 경제, 대북 정책 등전 방위 현안 전반에 걸쳐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미동맹 N기 트럼프 정부에서도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조선, LNG, 무역균형을 3대 중점 협력 분야로 제안했습니다. 양측은 장관급 경제협의체 구성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 한미와 국제사회가 북한보다 더 강한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북측에 확실히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 군사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대북 정책에서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미 양측은 한미일 3국 협력이 영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이라는 데 공감하며 이 협력을 앞으로도 지속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번 통화는 작년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대화 이후 5개월 만에 이뤄진 정상 간 소통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HTC 뉴스캐치 이아람 기자였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서기보다 협상을 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NN 인터뷰에서 그는 한중일 공동 대응은 선택하지 않겠다면서 감정적 반격보다 실익 중심의 협력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25%의 관세 파장을 냉정히 분석하고 한국 공장이 멈추기 전에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실적 대화와 윈윈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최소 104% 관세 부과를 경고하자 중국은 강경 대응 전략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중국은 협상 대신 맞대응과 버티기 전략을 선택하며 미기업 제재, 핵심 자원 통제 등 보복 수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자국 경제를 떠받치기 위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위안화 절하까지 시사하며 장기전에 대비하는 분위기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글로벌 경기 침체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관세 외에도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무역대표부의 제이미슨 그리어는 상원 청문회에서 상호 호혜적 무역과 적자 해소를 위한 더 나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언제든 대화에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에 대안을 제시할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공무원 감축안과 관련해 해고된 16,000명의 복직을 명령한 하급식 판결을 일시 중단하며 트럼프 측에 잠정적 승리를 안겼습니다. 이번 결정은 해당 소송의 원고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내려졌으며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법리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다만 메릴랜드 등 다른 지역 법원의 유사한 복직 명령은 여전히 유효해 논쟁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학교 내 다양성, 형평성,
소형 DEI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중단하지 않으면 연방 교육 자금을 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 미네소타,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주정부들이 위헌적 조치라면서 제출 거부와 소송 경고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부 공화당 주조차도 행정부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혀 교육 자율성과 연방 권한 사이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후 이란의 핵 인프라를 리비아식 모델처럼 물리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란이 시간을 끌 경우 군사적 옵션도 배제하지 않겠다며 강경 입장을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장시간 동의하며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란은 이 같은 제안에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고 네타냐후는 가자지구와 튀르키예 문제에 대해서도 트럼프와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자니김 우주비행사가 러시아 소유스 우주선을 타고 국제 우주정거장으로 향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출발한 이번 임무에는 러시아 우주인 2명과 함께 총 3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8개월간 ISS에 머물며 과학 연구와 우주 탐사용 실험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니김은 전직 해군 특수부대원 출신으로 하버드 의대를 졸업한 뒤 나사 우주비행사로 발탁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주한미군 역할 변화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온 엘브리지 콜비가 국방부 정책 차관으로 상원 인준을 통과하며 공식 취임하게 됐습니다. 콜비는 전작권 환수와 함께 주한미군의 임무를 북한 방어에서 대만 해협 등 영내 위기 대응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인물입니다. 미국 켄터키, 오하이오, 인디애나 일대를 강타한 폭우로 오하이오강과 켄터키강 수위가 100년 만에 기록을 경신하며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켄터키 프랭크퍼트의 156년 된 교회는 침수 피해를 입었고 보스턴 마을은 완전히 고립돼 400명 이상이 보트로만 이동 가능한 상황입니다. 각지에서 수십 건의 구조 작업이 이뤄졌고 미시시피강 수위도 상승 중이어서 피해 지역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2025년 갤럽 조사에 따르면 전기차에 대한 미국인의 관심이 2년 새 급감했습니다. EV 구매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51%로 2023년 59%에서 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충전소 부족, 주행거리 불안, 세금 혜택 축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전기차 판매는 여전히 증가세지만은 성장 속도는 둔화되고 있으며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선호는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 6월 3일로 확정되면서 여야 대권 주자들이 앞다퉈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 사퇴와 함께 대권 도전을 공식화하며 민생 우선 기조를 내세울 예정이고 김동연, 김두관, 김경수 등 비명계도 잇따라 출마를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한동훈, 오세훈, 안철수 등 보수 진영의 잠룡들도 대거 가세의 본격적인 보수 대 진보 빅매치로 구도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니체가 이런 말을 했죠. 너의 양심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너는 반드시 너 자신이 되어야 한다. 네, 오늘 하루를 여러분 자신으로 채우시는 것은 어떠시겠습니까?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타프로였습니다.